아이들은 주로 방에서 공부하거나 컴하거나 해요. 아이들보다 제가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요. 허니보님이 그러니까 거실에서 생활을 하실 때 건조함을 좀 많이 느끼신다라는 거죠. 이제 뭐 거실이나 주방의 식탁이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이 조금 더 이쪽일 때 그때 건조함을 느낀다. 거실. 인 경우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은 일단은 사실은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리고 개방될수록 가습이 어려워진다. 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습이 어려워진다는 다시 말하면 가습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거는 좀 설치를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소파의 옆에 설치한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가습기 위치. 만약에 지금 보통은 일반적인 집의 구조라면은 거실에 이어서 보통 주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제가 집의 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쪽이 이제 주방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예시예요. 예시. 식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가습기 설치를 그 주방과 거실의 주 생활 반경의 약간 최대한 좀 중간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가습기는 설치는 이쪽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사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습기 분무 방향. 가습기는 소파랑 주방의 좀 약간 가운데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그 주생활 반경에 맞게 가까운 곳에 가습기를 설치를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고 분무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허니보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가습기 분무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가습기 설치는 여기다 하시고 분무 방향은 이렇게.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권장드리는 설치 위치가 침실, 안방, 아기방에서 쓸 경우 권장 위치는 숨 쉬는 곳에서 2-3m예요. 원래의 가습기 설치 위치 저희가 안내할 때는 침실, 안방, 아기방에서 쓸 경우 약간의 어느 정도 이제 거실보다는 좀 더 조금 더 밀폐된 환경이죠. 그럴 때는 권장 위치가 숨 쉬는 곳에서 한 2-3m 떨어진 곳에 설치를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거실에서 생활을 하실 경우에 거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개방된 공간이고 그리고 공간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다음에 개방이 될수록 가습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허니보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2-3m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무는 직접 코로 마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직접 분사는 안 되지만 가깝게 한다 해요. 코로 직접 분사 X 하지만 가깝게 이렇게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거실에서 그러니까 소파에서 주로 생활하실 때의 예시예요. 거실 소파 생활 시 이렇게 분무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반경이 옮겨갈 수 있잖아요. 뭐 잠깐 옮기는 건 상관없는데 거실에서 이제 좀 뭐 휴식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습기의 분사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아마 좀 떨어져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거실 생활 시 방향에서 주방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조금 거실에서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단계 분무로 강하게 하신 것을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1단계도 물론 세기는 하지만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3단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은근히 가습기를 설치를 하는 위치도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가습기 설치 다 했는데 실제 그 가습의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머리 쪽에 두는 게 좋은가요? 다리 쪽에 두는 게 좋은가요? 상관없이 2-3m 떨어뜨려 두면 될까요? 그리고 허니보님의 상담에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매뉴얼 페이지에 있거든요. 보고 계신 홈페이지가 저희 뷰잉덤 공식물의 매뉴얼 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매뉴얼들이 쫙 있는데요. 매뉴얼 페이지에 보면은 1번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면요. 가이드를 내려보면 저희가 이제 공식몰에서 제공해드리는 설치 위치 가이드예요. 요거를 토대로 이제 설치 위치랑 분사 위치를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침실에서 사용할 경우에요. 머리 쪽에 두는 게 좋은가요? 다리 쪽에 두는 게 좋은가요?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발 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발 쪽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발 바로 밑에 놓아도 괜찮아요. 저 2, 3m라는 건요, 센서로부터 2, 3m예요. 여기 센서 보이시죠? 창문 쪽 오른쪽이 옷장, 왼쪽이 책상, 침대가 옷장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은정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한 이 정도. 이제 이 분무 방향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이들 굴러다니는 경우, 아이들이 이제 굴러다니는 경우, 여기다가 작은 방, 그러니까 방 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경우, 분무의 방향을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직접 쏘게 되면은 그 분무 입자가 그냥 직접 호흡기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가급적이면 간접 가습의 효과를 누려라. 최대한 분무의 방향을 얼굴 방향 아니도록 아니게 할 것. 요거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얼굴 쪽으로 안 가게끔 할 것. 가급적이면 센서는 여기에 위치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자, 가습기 위치. 가습기 위치는 여기. 센서 위치. 또 센서 위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발치에 두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전기 코드의 이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굴 쪽에 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굴 쪽의 반대편, 그러니까 최대한 얼굴로 그 미스트가 오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지켜주면은 사실 얼굴 쪽에 놔도 괜찮아요. 가습기 위치가 4m 정도 떨어져도 괜찮은가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습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4m는 조금 멀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공간에 따라서 4m 떨어져도 가습이 될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2, 3m의 반경 안에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2, 3m 거리.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가습기 설치 위치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첫 번째가 거실 사용할 때였고, 그 다음에 침실에서 사용할 경우, 우리 아이방에서 사용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궁금하신 점은 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